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거예요. 익명의 질문을 각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이님. 복 짓는 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옛말에는 자녀에게 고기를 그냥 주기보단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오냐오냐 퍼주기보단 자립심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사회 구조가 엉망이면 당장 고기 잡을 힘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식주로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과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것. 하늘은 어느 쪽을 더 크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도 복이지, 그죠? 그러나 이제 서양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서양은 후자를 택해. 후자.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딱 졸업하면 절대 학비를 안 대줘. 부모들이. 왜? 그 애 장래를 위해서. 네가 재벌집 아들인데도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대학을 가라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냐? 네가 대학을 필요로 할 때 대학을 가라는 거야. 너 그냥 남이 가니까 따라간다거나 이렇게 남 따라서 뭐 등산 간다고 이거 하면 안 된다. 네가 소명의식이 있을 때 공부를 해라. 이 소리야. 그의 아버지가 네한테 쓸데없이 돈 쓰느니 불쌍한 단체 어려운 곳에 내가 기부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미국 사람들이에요. 무슨지 알죠? 비생산적인 거에 투자를 안 해요. 차라리 헌금을 내거나 기부를 하지. 그래 안 그래? 그 지 아들을 죽이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경영을 해? 이성적인 교육을 시킨다니까. 근데 우리는 정적인 교육을 시켜. 온정적 교육. 알겠죠? 자녀를 일단 불쌍하게 보는 마음이 강해. 자녀를 우리는 처근하게 보는 거야. 그렇잖아. 항상 피덩이다. 아우, 내 자식 저 불쌍한 놈. 이렇게 피덩이 같이 보는 이런 동양은 정의 인간들이에요. 정이 강해요. 서양은 정이 강한 게 아니야. 행이 강해. 이가 강하단 말이에요. 이. 그러니까 이성적인 게 강해요. 그래서 자립, 이걸 굉장히 따진다는 거야. 우리는 자립이 아닙니다. 뭘 많이 따져? 협동. 그냥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는 우리라고 위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아이. 딱 자기가 자립해야 돼. 아이를 강조해. 마이 파더지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우리는 우리 아빠, 저 사람 우리 엄마야. 이러는데 왜 우리 엄마냐? 네 엄마지. 그래 안 그래? 친구가 있는데도 야, 저 우리 엄마야. 그게 뭐야? 우리 엄마라는 건 네 엄마도 되고 내 엄마도 된다. 이런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의지가 돼버려. 뭐 돈 떨어지면 매형한테 가서 매달리는 사람도 있어. 그래 안 그래? 뭐 형부한테 좀 도와주세요. 이런 여동 처제도 있어. 이게 우리는 이런 우리라는 문화가 있으니까 자립심이 적어요. 의타심이 많아. 그러겠죠? 교육도 부모한테 먼저 차용을 하는 거야. 빚을 얻는 거야. 부모한테 먼저 신세를 져가지고 대학까지 엄마 졸업시켜줘. 나중에 갚을게. 이 소리라.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절대 그걸 허용 안 해. 응? 고등학교부터는 네가 빌려가는 돈이야. 그래 안 그래? 너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엄마가 해주지만 니 이제 성인이야. 19이 넘으면 그러면 니는 돈에 대해서 부모하고 계산할 줄 알아야 돼. 너 이자 얼마 줄 거야? 이게 미국 스타일이야. 알겠죠? 이성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민족이냐면 배란기 있죠? 수정기가 있겠지? 그러면 이 아기를 임신해서 애를 낳을 때까지가 미국하고 완전히 달라. 서양 사람하고. 알겠죠? 예, 그럼 우리는 여기가 아니지. 배아기지, 그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태아기가 있지? 태아기가 있어. 그죠? 이렇게 한 인간이 태어나는 게 배란에서 수정에서 배아기에서 태아기. 이 엄청나게 아삭아삭 이 한기를 넘었을 때마다 생사가 왔다 갔다 해. 근데 서양 사람들은 우리 동양보다 의학이 좀 발달되어 있었지?
그러니까 별로 불안감이 좀 적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출산하거든. 출산기가 오지, 그죠? 이렇게 출산기가 오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애들을 많이 잃어버려. 이 과정에서. 근데 서양 사람은 별로 안 잊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한 집착력이 무진장 강해. 소출을 하면 50%가 가버려. 태어났는데 10명 낳았는데 5명은 거의 희생이 된 거야.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식에 대한 애착이 무진장 강해. 알겠죠? 그 다음, 이래 놓으면 이제 출산해 놓으면 그 다음은 뭐 구강기, 또 그 다음 뭐요? 학문기,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성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래가 10단계야. 10단계. 알겠죠? 그러면 1단계부터 이 5단계까지가 너무 희생이 많아. 그죠? 6단계부터 10단계까지는 희생이 별로 없어. 7, 8, 9, 10. 요거는 별로 희생이 없는데 여기서 희생이 많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을 많이 가지고 있어. 애기에 대해서. 응? 이런 거 있지. 구강기. 그죠? 또 무슨 기야? 그 다음. 유아기. 그 다음은? 유아기, 청년기, 장년, 노년. 그렇게 돼 있죠? 8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구강기, 학문기,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그래서 우리는 10단계로 해서 청장년기인데 그냥 이걸 장년기라고 그러는데 청년기라고 그래도 청년기. 요새는 청년도 뭐 이래도 10단계야. 우리 인간이 죽을 때까지가 10단계를 거친다. 배란, 수정, 배아, 태아, 출산, 구강, 학문, 유아, 청년, 노년. 이렇게 10단계를 우리는 죽는다. 살고 있는 거죠. 그죠? 뭐 저것도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서양 사람보다 의학이 뒤떨어져 가지고 정에 집착하는 민족이야. 그래서 애들에게 너무 우리가 의지하고 너무 많이 기대고 또 우리라는 민족은 또 항상 가족 같은 공동체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양은 인디비주얼리즘이 개인주의야. 우리는 집단주의라, 공동체주의.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양 사람에 비해서 자식에 대해서 너무 정을 많이 줘가지고 그게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장점도 있어요. 그래요. 자, 요번에 요 정도로 끝내는 게 괜찮겠지? 이걸 알아놔요. 5개는 꼭 알아놔야 돼. 배란, 수정, 배아, 태아, 출산. 이건 꼭 알아놔야 돼. 여러분들이 이건 살아가는데 많이 이게 필요한 거야. 이게 모든 사업하는 애들도 배란기가 있어. 그래 안 그래? 수정기가 있다고. 사업도. 인생이 5단계야. 마찬가지야. 배란이 시작돼야 수정이 될 거 아니야. 배란도 안 하고 수정을 노리는 사람이 있어. 막 복권만 사고 다니면 되겠나? 안 되는 거야. 배란도 없이 무슨 복권을 사러 다녀. 절대 안 돼요. 그냥 가서 노동하더라도 일당을 벌어야 돼. 그 다음부터 이런 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배아. 그 다음에 태아가 되고. 요거는 이제 적금이야. 적금을 좀 들어가지고 이제 그 돈의 형태가 보이는 거야. 돈 10만 원 모여가서 술 먹어버리고 뭐 투자한다 잡고 이러면 되겠나? 적어도 적금을 탔다. 태아가 된 거야. 형체가 이루어진 거야, 이제 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출산, 사업을 시작하는 거지. 뭘 좀 착수하는 거지. 알겠죠? 이걸 생략해버리고 출산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 알겠죠? 뿌린 게 있어야 뭐 그렇지. 그래서 이 5단계는
하늘에서 인간을 만들어내는 단계지만은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연애를 할 때 이거 지켜야 돼. 연애할 때도.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어떤 게 더 복이 크냐고 그랬거든요. 직접 도와주는 거랑 직장을 두어서 도와주는 그러니까 내 말은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거는 그거는 우리 한민족 스타일이고 집단주의고 개인주의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빌려주는 형식이야. 지가 걔들이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켜. 그 돈이 뭔지부터 알게 해줘. 서양은 돈이 뭐라는 걸 알게 해주는데 우리는 돈이 뭔지를 모르게 해. 애가 너무 돈을 안 만지게 만드는 거야. 돈을 애들한테 가라면 뭔지 모르게 해서 공부를 시켜야 그 잘 시키는 줄 알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낚시하는 법을 알려 줘야 되는데 우리는 자식들이 생선 주세요 이래. 그렇잖아. 근데 걔들은 낚시 바늘을 준단 말이야. 서양은. 그렇잖아. 낚시 바늘 타고 네가 가서 낚시 바늘 줄 테니까 네가 어디 가서 배 만들어가 타고 가서 생선 잡아 먹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생선을 줘버려. 생선을 줘버려. 그렇잖아. 그러니까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서양 사람이고 우리는 뭐요? 생선을 줘버려 그냥. 맞죠? 그래서 둘 다 사랑의 표현은 사랑의 표현이야. 자식에 대해서 사랑의 표현인데 가능하면 자립심은 어릴 때 18세 때부터 키워야 애가 그게 섭이되는 기간이 있어. 잠재적인 게 만들어져야 되는 기간이 있잖아. 이게 다 늙어 다 나이 들어가지고 지가 나이 40에 독립하겠다고 이런 사람 다 망해요. 안 돼. 이미 10대 때부터 독립정신을 서양 사람은 넣어줘. 맞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양은 그렇지 않아. 가능하면 애가 돈을 모르게. 그래서 우리 옛날 양반들은 돈을 만지면 천한 상끝으로 봐. 상자가 무슨 상자야? 상인상자. 그 다른 말로 바꾸면 돈 만지는 사람이 상인이야. 그럼 그게 쌍끝이야. 쌍놈이 딴 게 아니라 상인을 줄인 게 쌍놈이야. 그러면 이 쌍놈이 만지는 돈을 만지는 양반은 양반이 아니야. 그래서 누구를 줘가지고 돈을 관리하게 하냐면 집사를 둬. 우리 어릴 때 우리 동네는 집사가 집집마다 있었어. 그 집사는 종이야. 그 종이 돈을 만져. 쌀값 받아와라. 그럼 가서 쌀값 받아오고 장부 정리해가지고 마님한테 주고 이러지. 남자들은 대감들은 집에 쌀이 떨어졌는지 돈이 있는지 모르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정말 여기는 천사들이 살던 나라야 여기가. 알겠죠? 그것도 좀 점잖은 사람들은 돈을 멀리하는 거야. 안 만지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돈 만지면 일단 상끝이라고 그래. 상끝. 그래서 석가모니도 공자도 돈을 만지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 무슨 중이라고 그래? 땡중이라니. 또 땡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판사판이 있잖아. 돈을 만지면 이판성 사판성이 있잖아. 그래서 이판사판이다 그러잖아. 돈을 만지는 중은 절에 주지. 재무. 그지? 그런데 절에서 직분을 안 가지면 참선하고 공부하는 사람. 직분을 가지면 봉사자. 도인들 공부하는데 뒷바라지. 주지가 돼가지고 행정 업무를 해야 되지. 쌀 떨어졌다 그러면 쌀 시장 가서 사태해야지. 주지가 모든 절의 스님들 공부하는데 지장 없게 수발하는 거. 그것을 이판성 또 사판성은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 이판사판이 논하져 있어. 알았죠? 그와 같이 돈을 우리가 만지는 건 동양 사람들은 약간 좀 저급한 사람으로 취급했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큰 회사도 보면 격리 파트는 전부 상고 나온 사람들이 많아. 저 다른 경영 파트하고 틀려.
그 격리 파트는 회장의 뭐 친척이나 좀 이제 상고 나오거나 뭐 은행 출신 이런 사람이 많고, 저 영업 경영 파트는 학벌이 높아. 뭐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거나 뭐 이런 서울대 뭐 이런 사람을 쓰고, 돈 만지는 파트는 낮은 사람들. 알았죠? 오케이. 복은 같아요. 네네. 복은 같아요. 남한테 하늘은 밥을 직접 주나 돈을 그러니까 거지가 와서 밥 좀 달라는데 돈 버는 방법 알려줘 줄 수는 없잖아. 알겠죠? 네. 그건 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지. 네. 자식한테는 가능한 거지. 일반 사람을 뭐 좀 도와달라는데 이제 돈 버는 기술을 알려줄게. 그럼 집이 당장 떼거려 떨어졌는데 언제 돈 버는 기술 배워가지고 그거 하노.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진국도 구제 사업을 해요. 그래서 기부를 많이 해. 지금 한참 뭐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배가 고파 죽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먼저 기부를 해서 먹고 살게 해주지. 그지?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앉아서 돈 받아 먹는 사람 흑인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 사람들 복지 정책이 좋아요. 오케이. 네, 대리 질문인데요. 서울의 장선진 전사님, 눈 결정이 육각인 이유가 있는지요? 이랬습니다. 눈의 결정체는 육각으로 돼 있는데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눈이 결정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 일반적으로 눈은 이 각도가 정확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물 자체에서도 그 분자, 우리 DNA 봤죠? DNA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꼬여 있지. 그 나선형으로 꼬여 있듯이 물 분자가 접힐 때가 보면은 다이아몬드 여러 가지 온도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전 세계 공통입니다. 그 온도에서 생기는 그 각도는 상당히 아름다워요. 알았죠? 그래 눈의 결정체가 일단 공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눈이 내려올 때 거기서 이렇게 같이 붙는 결정체, 붙는 모습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런데 우박이죠? 우박은 우박이죠, 그죠? 우박도 우도 박도 비우자죠, 그죠? 이 우박이야, 우박. 이 우박도 모든 결정체가 우박은 원행이야. 이렇게 원행이 되는 거야. 원행. 알겠죠? 이렇게 되고, 눈은 전부 결정체가 이렇게 육각으로 나가죠? 육각으로 눈은 결정체가 이 육각이 나와, 육각. 뭐 이렇게 해서 6개로 되죠? 뭐 육각으로 나온단 말이야.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다 각이 이렇게 돼. 나무 잎색이 있죠? 그래서 나무 잎색하고 똑같아. 이게 자연의 법칙이야. 그래서 이거는 왜 나무 잎새기를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가는 게 눈이야. 그런데 그 지역의 온도에 따라서 이 나무 잎이 다 달라. 나무 잎이 다 모양이 같은 게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이파리가 나무마다 이 다르지? 그거와 똑같아. 똑같이 나무 잎새가. 그리고 우리 꽃도 5개 잎새가 나가는 게 있고, 뭐 6개가 나가는 게 있고, 막 이렇잖아. 그것도 다 다르듯이. 이 눈의 결정체도 꼭 육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모양은 이게 육각처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요게 이렇게 딱딱 돼가지고 눈의 결정체가 딱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지가 착착착착착.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서 눈의 결정체가 돼 있는데, 하나 중요한 점은, 이렇게 돼 있지? 돼 있는데, 요 밖에 게 없어요. 요게 없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야, 이게 뭐 이렇게 많이 잘라지노? 결정체가 없죠? 지금 내가 그런 게 육각체 눈의 모습인데, 날짜마다, 시간마다 달라. 그리고 이것이, 이 육각형이 여러 개가 만나, 하늘에서. 만나서 요 놈이 하늘에서 빙빙 돌아.
바람이 그래 올라갔다가 내려 땅으로 바로 못 내려오고 돌아다니다가 이게 우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십만 개가 부딪히면 요만해져. 어떤 거는 야구공만 해요. 이런 것도 있고 요만한 것도 있는데 이게 수십만 개가 뭉친 거야. 눈이 바람 때문에 기압 때문에 못 내려오고 위에서 돌아다니다가 한 달 뭐 한 보름쯤 되면 커져 점점 커져가 날아다녀 위에 지구 압력 때문에 날아다니다가 압력이 없는 데 가면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면은 이거 맞으면 차가 구멍이 나.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 요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는데 이것이 이 육각형이 이렇게 커진 거야. 우박이 되는 것 같이 그 우박의 원인은 그 눈의 모습이 눈이 바로 안 떨어지면 바로 떨어지면 눈이야. 한 달 있다 내려오면 이만해. 한 보름 돌아다니면 이만해. 이런 게 우박이 하늘에 있어. 장진대에 있다가 기압골에 따라서 와장창 떨어지면 배추밭이고 뭐고 다 빵꾸 나버려. 알겠죠? 그래서 눈의 결정체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 그 우주 비밀에 대해서 그 물질이 육각형으로 탁탁탁 바뀌는 그 형태에 대해서는 온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물이 아주 차면 육각형 물인데 하늘국 물은 육각형인가? 아니야. 원형이야. 이게 최고의 물이야. 그러니까 제일 나쁜 물이 이렇게 생긴 거야. 오각형 이런 거. 이거는 흡수가 잘 되나 안 되나? 흡수가 10%밖에 안 돼. 육각형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육각형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맞아 안 맞아? 여기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개 각이 있잖아. 뭐 잘못 그렸는데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생기고 그죠? 이렇게 하나 생기면 육각형이지? 이게 육각형이야. 이게 이스라엘의 국기야. 이 다윗의 별. 그러면 이거 일반 우리 별이고 이거는 이스라엘의 별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육각형의 모양이 되면은 요거보다는 흡수율이 한 50% 높아. 그죠? 그럼 제일 흡수율이 좋은 거는 무엇일까? 한우물. 이거는 고아텍스를 통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물은 먹으면은 목이 끝이 잘 안 넘어가, 물이. 근데 요 놈은 세포 속으로 쏙쏙 들어가. 요거는 100% 흡수가 되는 거예요. 동글동글 하니까. 그러니까 혈관도 들어가고, 뇌도 들어가고, 막 다 들어가. 근데 요 놈은 건드려. 걸켜. 그 다음에 요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물이 있어. 안 좋은 물이야. 사각형. 이거는 오각형 물이에요. 사각형 물과 오각형 물, 육각형 물로 이렇게 된 거야. 알겠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거는 원형물, 이거는 사각형, 이거는 오각형, 이거는 육각형. 그러면 흡수율이 어느 게 좋겠어? 원형이 제일 좋고,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요거 제일 흡수가 안 돼. 알았죠? 이게 일반 강물이야. 수돗물. 그래서 우리는 강천수 먹는다. 이거 기적인 줄 알아야 돼. 이거는 혈관에 못 들어가. 혈관을 통과할 수도. 물은 먹었는데 배만 부르고 하고 이거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놈은 먹으면 같지가 않아. 먹으면 그냥 뇌로 들어가고 막 살로 들어가고 지방질에 들어서 분해하고 막. 우리 강천수는 흡수가 확 돼버리는 거야. 알았죠? 우리 세계에서 이렇게 우주의 비밀을 알려주는 데는 여기뿐입니다. 신인은 모든 비밀의 전문가이면서 만든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만큼은 다 가르쳐줘. 알았죠? 하늘국만큼 이 높은 이 아카데미는 세계 역사에 없어. 네, 다음 질문은요. 박순덕 전사님, 손금이나 지문은 무엇을 뜻하는지요? 그리고 다음 생에도 같은 지문으로 태어나는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릴라와 사람이 뭐가 다르게? 지문이 달라요. 고릴라와 사람 지문 다르겠지? 사람은 지문이 섬세하고 고릴라는 지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릴라를 아프리카 고릴라하고 아시아 고릴라 갖다 놓고
지문 찍으면 지문 나올까, 이거? 안 나와요. 인간만 지문이 만들어낸 거야. 지문이 몇 개? 10개. 이쪽에 5개, 이쪽에 있죠? 그러면 어떠한 인간이 수천억이 되고 수천조가 돼도 같은 지문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지문을 보면 섬세해. 맞죠? 그러니까 어떤 지문 감식기가 있어. 그 지문만 딱 집어넣으면 문이 열리죠? 문이 열리는데 금고도 지문만 되면 열리는 게 있지. 왜? 지문은 같은 게 없어. 그리고 지문이 남의 손가락 잘라서 열리나? 지문에 온도가 있어야 지문 감지기가 살아있는 사람을 알아내는 거야. 남의 손가락 잘라서 연다고 금고가 열리나? 안 열려요. 그 사람의 체온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지문을 자기 지문 아니면 못 열어. 그러죠? 근데 얼마나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냐? 단 한 명도 없어. 그럼 여러분 그거 만들 수 있나? 한 5천 개만 만들면 어지러워서 못 만들어. 그렇지만 백궁에서는 지문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 지문을 같은 질문이 전혀 안 나오게 하는 거야. 정말 기가 막히지. 50억 개만 만들어봐. 어떤 식으로 또 만들어야 지문이 다른지 몰라. 이거는 요 엄지손 지문이 800억, 1000억, 1조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있을 수 있나? 여러분 못 만들어. 얼굴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80억이 얼굴이 똑같은 사람 없어. 근데 여러분 요만한 동그라미 안에, 저 손바닥만한 거 안에 80억 명을 다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나? 한번 그려봐. 못 그려. 한 1000명 만들겠지. 그 다음은 다 비슷비슷해. 근데 우리는 쳐다보면은 다 달라. 신기하죠? 그러니까 사람 얼굴만 보면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없어. 아니, 80억, 1000억, 1조가 있어도 얼굴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지금 엄마 아빠를 귀신같이 찾아내고 자기 가족을 눈으로 이 눈에 있는 무언가가 딱 보면 저건 우리 엄마야. 저건 우리 아빠야. 이걸 알아내는 것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애기가 놀다가 지금 엄마가 없으면, 이러다가, 저기 엄마가 있네. 그러면 딱 알아내고 편안히 놀아요. 근데 제 엄마의 얼굴이 얘 머릿속에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 그림이 엄마와 비슷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를 텐데, 귀신같이 알아? 맞잖아. 그러니까 내가 무지 그리 판단력이 어린애인데 말이야. 이미 엄마는 어떻게 생겼다, 코가 어떻게 생겼다, 그려보라면 못 그려. 어린애가 뭘 그려? 2살짜리가. 근데 이 2살짜리가 엄마가 기다, 아니다. 수많은 여자 사이에서 저 말을 딱 알아내.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분별력이 그렇게 이 눈이라는 게 그림이 딱 들어오면, 이 뇌에서 저건 우리 엄마야. 저건 아니야. 이게 딱 나오는 거야, 애기들은. 그래가지고 그냥 우는 거야. 저것만 아니면은. 저것만 나타날 때까지 울어. 그거는 영어로 no라는 소리야. no, 아니야. 그러다 저것만 딱 나타나면 멈춰. 그게 참 신기하잖아. 그럼 애는 도대체 귀신이 붙은 거야, 뭐야? 그게 영혼이야. 신기하죠? 그래서 동물들은 달라요. 그렇지 않아. 동물들은 못 알아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식 귀신같이 알고, 또 태어날 때요, 저것만 젖이 어딘지 몰라. 자궁에서 나와가지고 젖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딱 끌어안으면 젖을 딱 알아요. 가서 아직 마치 몇 년간 먹어본 놈처럼 젖을 딱 물고, 젖이 나오는 방법도 일반 남자들이 빨면 젖이 안 나와. 근데 그 애는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혓바닥을 가지고 젖 밑을 딱 고아가지고 젖을 빠는 기술이 엄청나게 압력이 강해. 그게 아주 천부적으로 가지고 오는 거야. 그걸 입력해 놓은 거야. 알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애가 지금만 젖을 알아내는 거, 그거 먹는 거, 그게 먹는 거라는 것도 어떻게 알아? 그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비한 것이, 아직까지 종교 지도자가 우주의 신비한 걸 안 가르쳐 줘가지고 모르니까 저거가. 타임머신도 나한테 처음 봤지?
뭐 그냥 한 살대로 가라, 뱃속으로 돌아가라면 가고 막 마음대로 하죠. 신인만 그게 되는 거지 인간이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저 친구 불러내서 10살 때 도둑질 한 거 있냐고 딱 하면 도둑질 한 게 나와. 그래 안 그래? 하나도 못 속이는 세계. 이걸 나는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10살 때로 못 돌아가. 10살 때 아니지. 한 25살 때 뭐 바람 피운 게 딱 나오는 거야. 여자 몇 명 만났는지 나와요. 여자하고 몇 번 잠을 잤는가 정확하게 나와. 물으면 천사처럼 나와. 그러니까 이게 몇 사람하고 헤어졌느냐 딱 나와버려. 신기하죠? 그 나이에만 딱 들어가면 그게 다 나와. 이게 타임머신 해야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인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그냥 사람이 이거니 하면 되지만은 사람 중에 또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더 재밌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사람보다 신기한 거 없죠? 그러니까 애기들이 엄마가 울면은 젖을 준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배가 딱 고프면 울어버려. 그게 말은 못하지만 신호를 벌써 가지고 와. 엄마가 딱 울면 젖을 주네. 그럼 다음에 또 조금 오줌을 놓고 불편하다. 이 기저귀가. 그러면 또 울어. 또 인상을. 또 그러면 바꿔줘. 그럼 시원하네. 그럼 한번 웃어줘. 또. 생각생각. 그러면 기저귀 치울 때, 그거 치울 때 불편하면 싹 잊어버려. 싹 한번 미소 지어주면 그걸로 뭐 모든 스트레스가 싹 달아나버려. 그러면 또 다음에 시해놓고 또 하면 울어주는 거야. 울어주면 또 엄마가 또 싹 가르면 또 다음에 엄마 쳐다보고 쌩긋 하면 웃어줘. 그러면 피로가 싹 가버려. 그게 얼마나 그 엄마를 가지고 노는 거야. 아기가 엄마를 초정하고 심부름을 시키는데 기술을 있게 시켜. 말로 안 하면서도 엄마를 딱 가지고 도망을 못 가게 붙드는 거야. 알겠죠? 신기하지? 신묘한 것입니다. 신묘한 거.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뭐 애들 배는 것부터 내 보여줬잖아. 배란기, 수정기, 배아기, 태아기 이런 거 보면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알았죠? 네. 다음 생에도 같은 지문으로는 안 태어나죠? 어? 다음 생에 지문 같은 지문 안 다음 생에 가면 지문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바뀌어요. 예. 그래서 제일 여러분 신기한 게 이 지문이 내 모습을 가지고 있다 말이야. 네. 그리고 이게 나이테 모습이야. 나이테. 내한테 목이 많으냐? 그러면 지문이 동쪽으로 가 있어. 나한테 금이 많으면 지문이 달라요. 서쪽으로 가 있고 토가 많으면 지문이 정중앙에 있단 말이야. 그러나 이놈의 지문이 사람마다 자기 방향을 딱 설정해놨어. 나는 어떤 성으로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게 다 나와 있네. 여기 하나에. 그래 안 그래? 어머 얘는 토성이네. 어머 얘는 화가 강하네. 어머 얘는 목이 강하네. 지문을 보면 동서남북이 딱 나와 있어. 이렇게 세워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걸 다 타고나니까 기가 막혀 안 막혀? 아무리 인간이 우연히 태어났다 하면은 전 세계 인간의 지문이 같아야 돼. 맞아. 사주팔자가 다르듯이 지문이 다 달라. 그래서 모든 것은 이걸로 통하잖아, 그냥. 이거 딱 찍으면 경찰에 가도 지문 찍고. 맞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알았죠? 나는 지문이 10개가 다 똑같아요. 지문이 10개가 다 동그라미야. 나는 지문 10개가 같아가지고, 국가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해. 왜, 호경영 지문이 10개가 다 똑같냐? 알겠죠? 여러분의 지문이 막 들어가고 나가고 빠지고 뭐 동그라미 이래. 근데 나는 그런 방향이 없습니다. 전부 지문이 동그라미. 알았죠? 그게 여러분하고 다르다는 거 아니야. 그거만 있나? 궁합이 다 좋아. 내가 여러분 같은 지문을 가지고 있으면 그럴 수가 없지. 지문이 10손가락이 똑같으니까 이런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